네, 안녕하세요. NH투자증권 투자로그인과 함께합니다. 서론 생략 핵심만 짚어주는 경제 토크쇼 443경 신사임당입니다. 방송 시청에 앞서서 잊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현입니다. 국내외 IT 기업을 파헤치는 전문 기자, 매일경제 디지털 테크부의 홍 기자, 홍성윤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처음 반갑습니다. 네. 네이버, 카카오 정말 많이 쓰느냐 궁금하실 텐데 일상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사업 분야에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아, 우와. 근데 네이버 웹툰, 제페토, 브이라이브 자회사들을 이용해서 기생충 같은 대작 한번 만들려고 하는 거죠.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금융 플랫폼 왕국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는 앞으로 더 미래를 본다면 뭔가 네이버가 전 카카오가 좋은 것 같습니다. 애플과 구글, 페이스북 그리고 중국의 텐센트까지 글로벌 시총 탑10에 든 이 기업들의 공통점, 바로 플랫폼의 지배자라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서로의 영역을 빼앗고 또 시장을 갖기 위해 격렬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가 곧 미래가 되기 때문인데 우리나라에도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이 있죠. 바로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 두 기업을 집중 분석해서 앞으로 달라질 대한민국 산업 생태계 한번 감히 예측해 보겠습니다. 앞서 언급된 플랫폼 기업들은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는 곳들이잖아요. 이미 우리의 삶 깊숙이 들어와 있는 플랫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플랫폼이 뭐냐면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거는 기차 플랫폼, 버스 터미널, 공항 같은 곳들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근데 플랫폼이라는 단어 자체는 경계가 없는 땅을 구획지어가지고 나누어서 쓸모 있는 땅으로 만든 것들을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가 흔히 불리는 플랫폼 위에 즐길거리, 놀거리, 먹거리 이런 것들이 얹어져 있는 겁니다. 생산자와 소비자를 매개할 수 있는 매개체의 역할을 하는 데가 이제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고, 공급자와 수요자를 잇는 공간, 우리가 흔히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플랫폼 기업의 속성을 또 일단 알아봐야 되는데 네. 페이팔의 창업자 피터 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제로 투 원이라는 책에 보면, 이분의 책인데 그 책에 플랫폼 기업의 속성을 4가지를 꼽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독점적인 기술력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장을 선점해야 된다. 세 번째는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야 된다. 네 번째는 네트워크 효과를 만들 수 있어야 된다. 이 4가지거든요. 이게 플랫폼 기업의 속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이제 네트워크 효과가 뭔지 좀 잘 모르실 거예요. 네. 사람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가치가 높아지는 것을 네트워크 효과라고 합니다. 트래픽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이용자를 많이 모아야 거기서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플랫폼 기업의 속성이고 플랫폼의 개념 설명이라고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돈 버는 게 사람을 많이 모아야 된다는 게 그렇죠. 전제 조건이에요. 네. 네이버, 카카오 정말 많이 쓰느냐 궁금하실 텐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MAU라고 하죠. 네네. 월간 순활성자 수. 그게 이제 4,100만 명이 네. 이용을 하고 4,100만. 있습니다. 네이버 4,100만 명. 그리고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4,600만 명. 다 쓰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심지어 카카오 같은 경우에 정말 놀라운 얘기 하나 드리면 99.2%가 카카오톡을 이용합니다. 국민의 99.2%. 네. 정말 나이 많이 드신 네. 분들 아니면 영유아 빼고는 모두 다 쓴다는 거죠. 예. 그렇죠. 국내에서 유명한 1, 2위를 다투는 플랫폼 기업, 인터넷 기업이 될 수 있었던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많은 사용자를 모아서 두 기업이 하는 주요 사업 분야는 뭐가 있을까? 뭐 쇼핑이 있을 것이고. 쇼핑을 일단 떠올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콘텐츠도 하나의 분야죠. 아, 그죠. 콘텐츠. 그다음에 이제 금융 얘기할 수 있죠. 금융. 카카오뱅크가 또 상장을 했잖아요. 카카오페이도 상장하고. 네. 그리고 네이버도 금융하느냐? 네이버도 금융합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스토어 사업자를 도와주는 역할로 네이버도 네이버 파이낸셜이라는 자회사를 두고 네. 금융 역할도 하고 있죠. 굵직한 건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면 클라우드. 클라우드. 그렇죠. 이 회사들이 기본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고도화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네이버는 네이버 랩스랑 네이버 클라우드라는 자회사를 가지고 있고, 네. 카카오는 카카오 엔터프라이즈라는 인공지능 자회사를 가지고 있죠. 크게 보면 뭐 쇼핑, 콘텐츠, 금융, 클라우드, 뭐 민간 인증도 있고, 일상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사업 분야에 네이버나 카카오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다
다 맞붙고 있어요. 그쵸. 그렇죠. 진짜 모든 부분에서 경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사업 전략도 좀 미묘하게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가 어떻게 성장했느냐 요거를 보셔야 되는데 이제 사업 전략이 거기서 좀 달라집니다. 네이버는 일단 CIC 제도라는 게 있어요. 회사에. 컴퍼니 인 컴퍼니. 뭐 웹툰 사업도 있을 거고 아니면 브이라이브라고 하는 팬십 사업, 팬 관련된 사업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또 클라우드 사업도 있을 거고 원래는 본사 안에 각각 독립 기업 제도를 둔 거예요. 네. 사업부들이 되게 가벼운 몸집으로 그다음에 돈을 버는 거를 지원한 거죠. 네이버가 예산 제도를 책임 예산 제도 같은 걸 썼어요. 그래서 각 사업부의 성과에 따라서 예산을 다르게 책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CIC 제도를 통해서 사업 성과가 있다라고 판단되면 회사를 분사시키는 형태예요. 이게 이제 네이버가 그런 식으로 사업 사이즈를 키워왔다고 보시면 되고 반대로 카카오는 네. 인수합병을 전폭적으로 해왔습니다. 네. 카카오가 두 번의 거대 빅딜이 있었어요. 2014년에 이재용의 다음 2016년에 가수 아이유님의 회사라 불렸던 네. 로엔 엔터테인먼트. 네. 아 맞아. 굵직한 거대 빅딜이었어요. 네. 저는 어렸을 때 쌤이 메일 만들라고 했을 때 한메일. 메일은 한 메일밖에 없는 맞아, 나 한국 사람은 한 메일 하는 줄 알았어. 한 메일. 그죠? 예. 저도 그 정도였어요. 진짜. 컴맹이를 해가지고. 정말. 거의 그 정도였고 그 다음에 다음 카페, 다음 아고라 이런 많이 표현들이 했죠. 다 맞아, 다음에서 맞아. 나온 거잖아요. 맞아. 2014년에 갑자기 우리 마음속에 영원한 IT 기업 다음을 인수한다고 하니까 모두가 난리가 났죠. 그 다음에 하나가 로엔 엔터테인먼트 인수할 때 네. 그때 김범수 부장이 욕 많이 먹었다고요. 왜? 로엔을 왜 인수하냐? 우리가 음원 스트리밍 회사를 왜 인수하는 거죠?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김범수 부장이 그런 얘기를 해요. 로엔처럼 현금을 안정적으로 창출하는 회사가 몇 없어. 카카오의 매출과 영업이 갑자기 성장합니다. 이렇게 시장의 판단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뒤로도 인수합병을 많이 했어요. 카카오 계열사나 관계사가 한 120여 개 됩니다. 120개? 120개. 와. 거의 뭐 조금 더 늘었을 수도 있고 줄었을 수도 네. 있습니다만 거의 100개가 넘는 정도로 많이 인수합병을 했죠. 그런 식으로 이제 네이버 카카오의 사업 전략이 조금 달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뭐야 카카오가 인수만 하고 있고 돈을 못 벌 때 카카오에는 돈 버는 DNA가 없다고. 카카오는 이제 알았던 거죠. 지금은 비용이지만 다 돌아올 것이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때 카카오 사셨어요? 카카오를 제가 그때는 네. 사실 좀 의심했습니다. 풀매수했어야 되는데 그때 풀매수를 못한 게 아직도 뭐 한이라고 뭐 그렇죠. 생각이 들지만 안타깝습니다. 두 기업은 조직 문화에 있어서도 큰 차이를 좀 가지고 있다라고 들었는데 그 카카오의 특별한 조직 문화가 에자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뭘까요? 그러니까 에자일 문화가 뭐냐면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는 게 아니고 네. 빠른 물고기가 느린 물고기를 잡아먹는 거다. 이게 이제 에자일 문화의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네. 크라우드 슈밥이라는 분이 얘기하신 건데 네. 카카오는 일단 어떤 상품을 빠르게 내놓는데 목숨을 겁니다. 아하. 카카오는 무조건 내놓고 보자 주의예요. 그래서 조직의 구성을 어떻게 하냐면 보통은 기능 조직별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개발자는 개발자, 그다음에 뭐 기획자는 기획자, 디자이너는 디자이너. 근데 카카오는 TF를 무조건 만들어서 기획자, 개발자, 디자이너를 한 묶음으로 바로 묶는 거예요. 그리고 상품을 빨리 만들어. 그다음에 대중의 평가를 받고 못한 거는 빨리빨리 나중에 개선하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카카오 미니라고 네. 인공지능 스피커 아실 있어요. 카카오 아이는 카카오의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헤이 카카오라고 불렀을 때 대답을 하는 거 그게 이제 최초의 1.0 버전이었고 2.0, 3.0, 4.0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말 빠르게 인식하는 기술이 좋아졌거든요. 네. 그게 이제 에자일 문화의 결정체다라고 보시면 돼요. 두 기업의 기업 가치는 적정한지 그리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은 어떤지 좀 하나씩 비교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컨텐츠 분야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갈게요. 두 기업의 컨텐츠 사업이 가지는 가치 어느 정도일까요? 바로 제가 떠오르는 게 네이버 웹툰 있죠. 네이버는 이미 전 세계에서 100여 개국에서 네이버 웹툰을 통해서 웹툰을 봅니다. MAU가 지금 한 7,500 정도 되는데 7,500만 명이 이용하는 게 네이버 웹툰. 이 웹툰계의 유튜브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네이버 웹툰을 전 세계에서는. 올해 1월에 와패드라는 전 세계 1위 글로벌 웹소설 사업자를 인수도 했고요. 이 웹소설 그럼 얘네 잘하는 거야? 와패드 처음 들어봤는데 1억 명이 와요. 단순 합산해 봅시다. 그러면 1억 한 8천만 명? 이 네이버의 콘텐츠를 이용하는 거고요. 네.
요즘 메타버스 얘기하는데 그 제페토가 모은 누적 이용자가 2억 명인데 2억 명 중에 80%가 10대라고 하는 이 제페토 팬 커뮤니티 서비스인 브이라이브가 이제 BTS의 회사 하이브와 손잡고 전 세계 단일 K-팝 플랫폼을 만들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네이버의 콘텐츠 사업이고 근데 카카오의 콘텐츠 사업을 보면 카카오 웹툰이 보유한 IP, 지적재산권이라고 하죠. 이 스토리가 8,500개가 돼요. 그다음에 이제 일본에서 카카오 재팬이 피코마라는 웹툰 서비스도 하고 있고요. 이 서비스가 일본의 1위 사업자입니다. 북미나 전 세계 대비해서도 미국이나 중국 대비해서 3배에서 4배 큰 시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본에서 1위 하는 거는 진짜 돈 많이 벌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IP라고 하는 게 이 지적재산권, 스토리라고 하는 게 영상으로 만드느냐 아니면 웹소설로 만드느냐 이거에 따라서 무궁무진하게 콘텐츠 사업을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웹툰이랑 웹소설을 이제 영화나 드라마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두 기업이 다 집중하는 건가요? 그렇죠. 스위트홈 혹시 작년에 넷플릭스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봤죠. 그렇죠. 그게 이제 동남아시아를 포함해서 북미, 뭐 남미, 뭐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 스위트홈의 원작이 네이버 웹툰이에요.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도 많이 봤던 이태원 클라스 그 원작은 다음 웹툰이었어요. 네. 이제 그걸 조금 더 들여다보면 재밌는 게 영상이 재밌으면 어떤 생각을 하죠? 원작이 뭐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역으로 찾아보는 역으로. 네. 그럼 웹툰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웹툰에서 영상으로 넘어가는 이 앞단에 뭐가 생겼냐면 웹소설이 하나 더 생긴 거예요. 웹소설 중에 잘 된 걸 웹툰으로 만들고 웹툰의 잘 된 걸 영상으로 만들고 그러니까 이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네. 그럼 어쨌든 하나가 터지면은 그 나머지에서 또 돈을 벌어들이는 거죠. 그렇죠. 줄줄이 터질 수 있는 사업인 거고 네. 그게 이제 이 웹툰 컨텐츠 사업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근데 카카오는 여기에 또 하나의 장점이 있는 게 소속사 배우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한 10여 개를 카카오가 인수를 했어요. 카카오에는 이병헌과 현빈이 있다 이런 얘기를 썼거든요. 이 IP 중에 재밌는 걸 연기를 이분들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시아 시장이나 헐리우드 시장에서 이미 상품성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IP를 기반으로 한 콘텐츠가 더 대박이 날 확률이 커지는 어마어마하네요. 거죠. 그렇죠. 네. 쇼핑 분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두 네. 기업의 대결이 쇼핑 분야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사업 전략의 차이를 한번 볼까요? 네이버는 일단 검색 역량이 뛰어납니다. 최저가 찾기. 최저가 찾기. 네이버 최저가 찾기 들어가 보시면 네이버에 검색해서 물건 사실 때 다이슨 에어 뭐 이런 거 검색만 하면 어디서 제일 싸게 살 수 있는지 주르륵 정리가 되죠. 맞아요. 검색 역량을 중심으로 쇼핑도 활용하고 있다. 쇼핑은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들 위한 쇼핑 플랫폼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쇼핑을 이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카카오는 선물하기 전략이 있죠. 네. 카카오가 원조죠. 제일 편해요. 제일 편하죠. 맞아. 근데 이제 카카오가 이제 오랫동안 역량을 키워왔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뭐 단점들을 많이 걷어냈고 근데 이제 카카오 선물하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단가를 생각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물건 선물할 때 목적형 커머스라는 얘기를 하는데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서 물건을 찬 다음에 가성비를 찾죠. 네. 좀 합리적인 가격대인 거 그걸 찾는 게 이제 네이버고 대신에 이제 카카오는 선물을 해야 되니까 10만 원 예산 안에 좋은 물건을 사려고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프리미엄 상품도 쉽게 구매를 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객단가가 높아져요. 예시를 하나 들면 애플 같은 경우에는 되게 콧대가 높은데 카카오에서 아이폰을 팝니다. 맞아요. 그렇죠. 그걸 이제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원래 애플은 자기네 사이트에서만 팔아요 물건을. 근데 카카오 안에 들어가 보면 선물하기가 돼요. 그렇죠. 아이패드 네. 선물하기가 돼요. 네. 프리미엄 상품으로 객단가를 높이는 거 그게 이제 카카오의 영업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쇼핑 얘기를 지금까지 해봤는데 예원님께서는 어떠세요? 그 쇼핑할 때 페이 종류 쓰는 것 같아요. 네. 결제할 때. 그러니까 페이 많이 쓰잖아요. 저도 네이버 페이 엄청 많이 쓰거든요. 카카오페이도. 맞아. 카카오페이도 많이 쓰고. 저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쓰고 삼성페이를 쓰는데 네. 더 이상 지갑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요. 아, 비밀번호 6자리만 입력하면 카드랑 다 연동돼서 네. 페이 결제를 할 수 있어서 물건 쉽게 살 수 있다. 물건 쉽게 결제할 수 있다. 이게 정말 핵심이고 네. 공과금이나 뭐 수도세, 뭐 전기세 이런 것도 다 페이로 다 결제가 돼요. 간편함인 것 같아요. 간편함이죠. 열광하는 이유는. 그렇죠. 이게 비가역적인 변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우리가 써보지 않고는 몰랐던 세상인데 맞아. 써보고 나니까 이제 돌아갈 수 돌아갈 수 없어요. 네. 간편함 때문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니까 이 기업들도 페이 시스템에 좀 사활을 거는 걸까요? 간편 결제를
들어간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데이터를 가져오겠다. 그러니까 다 입력하잖아요. 모든 그렇죠. 금융 정보도 다 입력하는데 사실 간편 결제의 최대 장점은 순정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결제할 때 일단 생각해 보세요. 쇼핑할 때 연령, 그다음에 성별, 구매 패턴, 구매 빈도 이런 것들이 모두 데이터가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가 목표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인공지능 기술을 고도화해야 되는데 기술 고도화하려면 데이터가 순정한 게 필요하거든요. 이 데이터를 가장 양질의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간편 결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간편 결제를 많이 이용한다고 생각하시고 이 사활을 걸고 있는 거죠. 5대 은행장이 뽑은 하반기 최대 위협 요인이 빅테크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금융영토 확장에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이 두 기업의 금융 분야 사업 전략이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있죠. 금융에 더 잘하는 데는 카카오입니다. 네. 카카오는 이제 뭐 카카오 뱅크, 카카오 페이, 맞아. 뭐 그다음에 보험도 하고요. 뭐 이것저것 다 하죠. 금융 플랫폼 왕국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카카오 먼저 설명드리면 네. 카카오 뱅크는 정말 MZ 세대를 공략한 서비스예요. MZ 세대의 한 40%가 카카오를 뱅크를 이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카카오가 10대들도 공략합니다. 아하. 이제 이게 정말 재밌는 얘기인데 카카오 미니라는 상품을 작년 10월인가 내놨어요. 미니. 이게 뭐냐면 이 10대들은 카드 발급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선불 지급 계좌 카드를 카카오 미니라는 상품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이 10만 원, 20만 원 용돈 주면 그 카드에 넣어서 그 카드를 쓸 수 있게 한 거죠. 애들이 엄카 쓰기 싫어하거든요. 엄마 카드. 근데 내 거 카드 쓰고 싶어 하는데 그 금융 교육도 될 뿐더러 그 어렸을 때부터 카카오 UI에 익숙하게 만드는 거죠. 네. 그럼 이제 20, 30대에 어떻게 되겠어요? 무조건 카카오뱅크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치. 카카오라는 서비스에 락인 시키는 거고 네. 그다음에 예쁘죠. 카카오뱅크는 예뻐요. 카카오뱅크가 잘 되는 이유를 금융권에서 사활을 걸고 찾아본 거예요. 네. 카카오가 왜 이렇게 잘 나가는 거야? 카드 예뻐서. 그거래요. 저도 카드 예뻐서 카드 거기 예뻐서. 오픈한 거거든요. 아. 진짜 그 금융이라는 게 사실 딱딱한데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 귀여워. 귀여운 애들이 맞아, 맞아. 얹기만 하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많이 쓰이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네이버의 금융을 보면 네이버 파이낸셜인데 네이버 파이낸셜이 뭐냐면 직접 사업을 하는 것보다 허브 역할을 하면서 쇼핑 사업자들 위한 사업을 하는데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면 네이버가 구매 확정이 된 다음 날 우리가 판매금이 정산되잖아요. 원래는 그랬죠. 원래는 그렇죠. 네네. 근데 이제 네이버가 뭘 하냐면 배송 완료 다음 날 판매금을 정산하겠다는 거예요. 100%.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얘네가 판매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발생하는 이자 수익을 포기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럼 보통 이제 배송 완료 다음 날이면 배송될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자신의 데이터들을 이용해 가지고 문제 없는 사업자들에게만 배송 완료 다음 날 바로 판매금 정산해 주는 거예요. 네. 이게 아마존도 2주가 걸리는데 네이버는 그거 포기하겠다는 거니까 쇼핑 사업자들을 위해서 쇼핑 네. 스마트 스토어 사업자들을 위해서 최대한 뭔가 시너지를 낼 수 있고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거죠. 맞아요. 도움을 주려고 하는 네. 거죠. 네이버가 국내에서는 금융 플랫폼 연결에 주력을 하지만 해외에서는 관계사 라인을 통해서 직접 인터넷 전문 은행 사업을 좀 펼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글로벌 시장에서 현 위치는 어떨까요? 네이버는 국내에서는 금융 사업으로 이제 카카오에게 밀리지만 네. 이제 동남아시아나 일본 지역에서는 인터넷 전문은행 사업을 본격적으로 펼칩니다. 라인이라는 회사는 네이버에서 빠져나간 회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네이버의 지금이 이제 원래는 자회사였다가 일본의 야후재팬이랑 합병한 다음에는 관계사의 지위로 이제 바뀌었는데 라인을 이용하는 일본인 수가 8,600만 명이에요. 네. 그 일본인 전체 인구가 한 1억 2천만이기 때문에 전 국민이 사실 메신저는 네이버의 라인 네. 이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일본에서는 이제 라인뱅크라는 회사를 인터넷 전문은행을 하기로 했어요. 우와.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직 모바일이 활성화된 나라가 아닙니다. 만들면 첫 번째 모바일 전문은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성장 가능성이 높은 거고 태국과 인도네시아를 타깃으로 해서 라인의 또 자회사가 라인 파이낸셜 아시아라고 있거든요. 네. 그 회사를 통해서 인터넷 전문은행을 만들고 있는데 동남아시아까지 포함하면 거의 2억 명이 라인 생태계, 네이버의 생태계에 들어온다고 네. 보시면 됩니다. 네이버에서는 이제 유료 멤버십 서비스 구독이 있고 카카오 같은 경우도 카카오 뷰가 이제 구독 기반의 제공 서비스라고 하는데 이런 구독 서비스들에 집중하는 이유는 뭘까요?
구독만큼 어떤 플랫폼 서비스에 락인 시키는 경우가 없거든요. 하나를 이용하게 되면 어지간해서는 안 바꿉니다, 사람들. 근데 또 이걸 한국은 또 예외인 게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 스포티파이나 애플 뮤직 같은 게 안 되는 이유가 네. 한국에 있는 소비자들은 정말 냉정하다는 거예요. 재미없으면 떠난다.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유료 멤버십이 이제 플러스 멤버십인데 네. 월 4,900원을 내면 쇼핑 포인트 한 10%까지 적립을 해줍니다. 돈으로 돌려주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줘요. 네이버 바이브라고 하는 음원 서비스 이용하게 해주고 네이버 웹툰도 한 달에 뭐 한 30여 개 볼 수 있게 만들어주고 서비스를 이용해보지 않은 상품들을 이 유료 플러스 멤버십 안에가 넣기만 하면 확 띄울 수가 있는 거예요. 네네네.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구독을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브런치 같은 경우에 브런치 뭐 글 쓰는 플랫폼이죠. 네. 그 브런치도 이제 구독 모델인 거죠. 근데 그냥 최근에 카카오 뷰라는 걸 만들었어요. 네. 카카오톡 하단 네 번째 쇼핑 넣고 뷰는 가운데다가 이번에 새로 넣었어요. 카카오가 정말 주력으로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카카오톡 하단에다가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제 이게 뭐냐면 뉴스나 읽을 거리의 콘텐츠를 개인이나 언론사나 뭐 인플루언서들이 이렇게 줄 세우기를 할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뉴스 클리핑하는 거죠. 어떤 기대를 하냐면 가짜 뉴스 없앤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남들이 제가 이 기사들이 좋았어요라고 보여질 거라고 생각하면 좋은 콘텐츠를 골라서 띄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페이지에 방문을 많이 하면 나중에 돈을 주겠대요. 네. 지금 이제 보상안이 없지만 나중에 돈을 주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이버나 카카오가 관리해야 될 리스크나 한계도 있을까요? 비판받는 포인트가 문어발식 사업하는 거 아니야? 이거예요. 야 쇼핑도 하고 금융도 하고 다 하면 어떡해. 야 기존 산업들은 생각 안 해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규제 리스크가 있습니다. 전 세계 지금 구글이나 애플도 기업을 쪼개거나 아니면 과징금을 물리거나 네. 이런 움직임들이 펼쳐지고 있거든요. 네이버나 카카오도 국내에서 그런 움직임이나 그런 비판에 직면해요. 이를테면 카카오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 택시 가맹 사업의 80배에서 90%를 장악하고 있거든요. 네. 이 회사가 유료 호출비를 조금 올린다고 하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네. 그런 경우가 모두 리스크가 되는 거죠.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이제 쇼핑 스마트 스토어를 키우기 위해서 쇼핑에 뛰어드니까 야 너네는 검색 포털이고 검색 사업자여서 다 보여주는데 왜 니네가 직접 선수로 뛰냐. 그런 비판에 엄청나게 직면했어요. 계속해서 그 규제 리스크를 어떻게 컨트롤하느냐가 네이버 카카오의 비용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인터넷 사업 쪽에서 약간 주목할 만한 주목할 네네, 기업. 네. 근데 이제 네이버 카카오 뒤를 이을 기업. 이를 잃을 플랫폼. 이를 잃을 플랫폼. 네. 저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 우리의 입에 들어온 회사 네. 입으로 들어온 회사가 있어요? 그 두 개 있죠. 말고? 제가 찾은 회사 네. 당근이세요? 아, 그런 회사들이 있잖아요. 당근. 근데 이제 아직 비상장입니다. 당근마켓 네. 같은 경우에는 비상장이지만 지금 이미 유니콘 기업이고 네. 그다음에 뭐 시리즈 C 투자 이상 받았고 주목도가 높은 회사죠. 그러니까 저는 네. 앞으로도 당근이세요? 아. 이 정도 중고 거래할 수 있으세요? 이 표현이 아마 나중에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아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신기하다. 네,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 두 빅테크 기업 네이버와 카카오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오늘 다룬 주제를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대한민국 플랫폼 기업이 미래다라고 네.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서로는 생략하고 핵심만 전달하는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